W 바로 시작하네요. 와, W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별로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은데 waste water라고 양조 폐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양조 폐수가 뭐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 회사들이 양조 폐수를 가까운 강에 흘러버리고 잊고 지내는 시절이 있었다. 뭐 한 옛날 얘기죠. 그죠? 양조 폐수는 당과 알코올의 함량이 높고 산도가 낮으며 온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조 폐수 자체는 이제 찌꺼기들이 많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부유물들, 그다음에 뭐 효모 찌꺼기들, 당연히 맥즙 이런 것들이 달달한 이제 당이 함유된 것들이 많고, 뭐 알코올 맥주도 버리니까 이제 폐수라고 하면 그런 종합적인 뭐 메가즙부터 그리고 뭐 맥주, 청소하는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죠. 그래서 그냥 강가 이런 거 버리면 큰일 납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그 자체로 나쁜 성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유기물들이 그냥 버려지게 되면 오염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청소하고 난 다음 이 강알칼리성 물질, 그다음에 초산 물질을 이용을 해서 CIP를 진행을 하거든요. 뭐 이런 물들은 그냥 배출되면 문제가 있죠. 하수를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고, 물론 이제 강알칼리라고 할지라도 그냥 알칼리 쓰는 건 아닙니다.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보통 알칼리 같은 경우는 한 1%, 세면 2%인데 보통 1% 정도 희석을 해서 쓰고요. 초산 같은 경우는 0.2% 이렇게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뭐 대단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희석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좀 제거해주는, 그다음에 오염물들을 제거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하수 시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역의 정수 처리장들이 이 영양소들을 처리하기 위해 부담스러운 작업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양조 폐수를 자체적으로 정수하고 있는 브러리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형 브러리 시에라네바다 같은 곳은 물을 처음 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정수 처리한 후 양조 시스템을 다시 돌려보내 재사용한다. 예,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양조장이야 뭐 워낙 양도 작고 그리고 일반 하수 시설을 써도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워낙 뭐 양조장이 적으니까. 일반 음식점들 대형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물보다 저희 양조장에서 쓰는 뭐 버려지는 물이 훨씬 더 양도 적고 더 깨끗할 거예요. 근데 대형 양조장들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라는 측면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형 양조장들은 이 자체적인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빗물을 이용을 해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작년에 벨기에 갔었을 때 라트라페 갔었을 때 옆에 굉장히 대형 그 정수 처리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빗물을 이용해서 물을 받고 그 다음에 양조를 통해서 회수된 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다시 뭐 몇 프로 이상을 다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설명도 듣고. 네, 그런 식으로 양조장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고려를 해서 시스템들을 바꾸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양조장에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양조장들도 이익인 게 어쨌든 물값을 아낄 수 있거든요. 뭐 저희야 뭐 워낙 양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양조를 크게 하는 양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가는 물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생각을 하면은 이 양조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 나왔네. 워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워터 얘기하면 또 하루 종일 걸리는데 원래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말씀드렸었죠. 네, 그때 물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종종 잊고 지내는 맥주의 네 번째 양조들인 물은 한 잔의 맥주에서 필요한 90% 이상을 차지한 중요한 요소. 90%가 뭔가요? 예, 물이 한 95%, 99%까지 차지하죠. 초창기 브러리들도 그 지역의 수질이 맥주의 최종 캐릭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은 지역에 따라 맥주 스타일이 달랐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맥주의 향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주 스타일을 구분시켰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 색깔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맥주 색깔은 결국은 또 이제 양조의 수율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pH와 연결이 되어 있죠. 런던과 더블린의 포터든 위넨의 라거든 버튼온 트렌트의 페일에일이든 브루어들은 그 지역의 물에 가장 적합한 맥주 스타일을 발견했다. 맥주 스타일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맥주를 만들다 보니 그 맥주들이 나중에 맥주 스타일이 된 거죠. 이게 다르고 다른데 조금 다릅니다. 양조에 사용되는 물은 단순한 물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물에는 수돗물 회사가 첨가한 화학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안반을 통과해서 수도꼭지에 도달할 때 바닥까지 받아들인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다. 수돗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돗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수돗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음용술에 적합한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연수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은 얘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다르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안에 있는 성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업양조에서 쓰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수질 검사도 계속 해야 되고요. 자, 이 미네랄 얘기가 나왔네요. 미네랄들은 효모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며 호배의 캐릭터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등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모두 해당되는 게 바로 pH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당화, 효소와 효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pH인데 이 pH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물질들이 물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그러니까 경수를 구성을 하는 경수라고 하는 물의 성격을 좌우하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pH와 연관이 없어요. 그거 연관이 없고요. 물의 pH를 결정하는 알칼리성과 산성은 특히 이제 물의 pH, 알칼리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탄산염이죠. 이산화탄소가 자연수에서 녹았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데 특히 이제 자연수, 특히 pH 8.4 이하에서는 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알칼리 유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중탄산염의 여부에 따라서 이 pH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이 중탄산염과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일시적 경수, 영구적 경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pH, 이 중탄산염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pH가 결정이 되고요. 산성을 결정하는 물질들도 있는데 황산염이니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음용수, 자연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금 산성 유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산성 유발 물질들은 그냥 일반 양조수에서는 크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알칼리 유발 물질이에요. 탄산이 CO2가 계속 물에서 녹았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pH 8.4 이하, 그 다음에 4.5 이상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는 이제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물질, 이 물질이 바로 pH에서 알칼리 유발 물질이고 이 알칼리 유발 물질들이 칼슘과 마그네슘 이제 결합이 되면서 결합을 하면 일시적 경수, 결합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 경수, 혹은 결합을 하더라도 워낙 중탄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게 영구적 경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맥주 수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결국 이 알칼리 pH가 양조 용수에 특히 알칼리에 대한 pH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효소와 효모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의 색깔을 맥주의 색깔을 결정하는. 왜냐면은 그 메가 자체도 산성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강하게 볶아진 메가 같은 경우는 좀 산성을 띠고, 그렇지만 밝은 메가 같은 경우는 pH 5.5에서 5.8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칼리가 남아있는 물과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또 최종적인 양조용수의 pH, 메가즙의 pH가 맞겠네요. 메가즙의 pH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메가즙의 pH에 따라서 이제 또 맥주 색깔이 결정되고 그게 스타일이 되는 이런 복잡한 어떤 연관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호배 캐릭터를 증폭시키는 것은 황산염.
그다음에 나트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또 효모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대부분 브루어는 그 지역의 수돗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를 만들려고 하는 맥주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물의 조성을 얻기 위해 뭐 석회, 소금, 석고,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을 첨가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맥주를 망칠 수 있는 유기화합물, 중금속, 철 그리고 다른 미량의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돗물을 여과하고 정수 처리도 한다. 이건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그냥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규모가 큰 회사의 불어나 유난히 깐깐한 불어는 역삼 투합 장비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수돗물을 아무런 성분도 갖지 않은 완전 중성 상태로 바꾼 다음 자신들의 선택한 미네랄을 첨가하기도 한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수기를 통해서 연수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을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이제 연수화를 시키고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걸러낸 다음에 양조사가 원하는 물의 조성을 만들어서 맥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까만 맥주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까만 몰트들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물질을 넣는 게 맞죠. 석고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그러니까 pH를 높인 다음에 까만 맥주를 만드는 게 또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맥주가 까맣게 나왔을지라도 신맛이 좀 덜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석회 같은 것들을 pH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다 끝냈더니 못 끝냈네. 예, 그래서 W가 남아 있고요. W가 아직 꽤 많고 그 다음에 W 다음에 X, Y.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다만 떨지 않으면 2주면 끝날 것 같네요. 맥주 사전 계속 좀 이어갈게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달 안에 이 맥주 사전을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또 맥주 프로젝트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맥주 사전을 진행해 봤습니다.